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지나온 길을 잠시 돌아보면 우선 지도상 윤곽을 보시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남쪽 LA 방향으로 해안선 1번을 타고 쭉 내려와서 영상 4개가 만들어졌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네바다주로 들어서면 데스밸리와 라스베이거스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샌프란시스코는 그 자체로 낭만적인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여행해 볼 매력이 있고, 캘리포니아 1번 해안선 도로는 또 전혀 색다른 여행지, 절벽의 예술과 태평양이 만나는 하모니, 그 위로 구름을 타듯 달리는 여행지도 자체의 독특한 맛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있는 몬트레이의 섬세한 터치, 그리고 카멜시티의 마치 쇼케이스 같은 구성, 내려오며 소울뱅, 산타바바라 등 아기자기한 멋진 도시들을 둘러보았고, 그 다음은 네바다로 줄을 바꾸어서 완전히 색다른 풍경, 마치 신비한 달나라 같은 데스밸리를 둘러보았고, 바로 앞 영상은 기존과 180도 다른 100% 인조도시 라스베이거스, 모든 게 인간이 디자인하고 연출한 카지노와 밤 야경 등 숨막히는 아름다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바다를 떠나서 옆에 있는 세 번째 주 애리조나주로 가보겠습니다. 그중 대자연의 웅장한 극치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북동쪽으로 4시간 반 정도 자동차를 달리면 나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랜드 캐니언은 그냥 거대한 산에 엄청난 함몰이 일어나며 산맥의 중앙 부분이 길게 움푹 파여 내려앉은 그냥 폭삭 주저앉은 모양인데, 지질학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푹 주저앉은 땅끄짐인데, 앞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미국 하면 역시 뭐든 무조건 크고 거대한 미국답게 이 땅끄짐 산사태 함몰도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서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면 그 규모가 너무나 대단해 숨쉬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이 멋진 광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 지질학적인 용어를 동원하고 서적을 찾아서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여행 길 안내 같은 유튜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감상평이나 관점에 대한 얘기만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우린 그냥 눈으로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요즘 젊은 애들 표현에 의하면 그냥 개 멋있다입니다. 좋은 카메라 장착하시고 렌즈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너무 크고 웅장하다, 크기에만 놀라지만 클로즈업해서 보면 섬세한 장면들은 정말 모퉁이마다 각양각색의 모양과 각이 정말 죽여줍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이 큰 산맥 중앙이 함몰돼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 한 번에 갓길을 따라 차로 한 바퀴 돌면서 돌아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노스림과 사우스림 두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15분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 노스림으로 갈지, 아니면 라스베이거스 남쪽으로 40분 고속도로를 타고 사우스림으로 가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면 옆으로 2개 주가 붙어 있는데, 즉 위가 유타주고 그 아래가 애리조나주입니다. 양쪽에 다 국립공원들이 여러 개 숨어 있습니다. 아래 애리조나에는 지금 가고자 하는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과 세계적으로 가장 센 땅의 기운을 받는다는 세도나란 매력적인 관광지가 있고, 그리고 페이지에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색상의 모래땅 지하 수로 엔텔로프 캐니언이 있습니다. 우뚝 선 마뉴먼트 밸리 등 출중한 관광지가 배치되어 있어서 꼭 가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랜드 캐니언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백미는 역시 사우스림입니다. 처음이라면 무조건 사우스림을 추천합니다.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너무나 웅장해서 숨막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우스림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또 위쪽 북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타주는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캐피톨 리프 국립공원, 캐니언 렌즈 국립공원, 아처스 등 이곳 역시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니 북쪽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리 모양 등 낯익은 사진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랜드 캐니언 노스림을 보고
그 위로 가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러니 이곳 역시 한 번에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몇 차례 나눠서 가셔야 합니다. 한번 가보면 다시 안 가고는 결코 못 빼기는 길입니다. 또 저는 뻔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미국 여행지 중 어디가 최고냐, 한두 개만 꼽으라 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최고라 하고, 일본 해안선 도로에서는 일본이 최고라 하고, 또 그랜드 캐년에 와서는 그랜드 캐년이 최고라고, 이렇게 수없는 거짓말을 하고도 모자라서 다음 영상 브라이스 캐년에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여행이신 분들은 사우스림을 가는 것으로 하고, 사우스림을 목표로 라스베이거스에서 93번 지방도로를 타고 킹맨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40번 고속도로를 달리다 마지막 64번으로 연결을 하면 그랜드 캐년에 도착합니다. 아마 첫 국립공원이 될 텐데, 입장료가 입구에서 그냥 하면 차량 한 대당 보통 30에서 35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 여행으로 몇 곳을 갈 것 같으면 그냥 연간 패스를 사면 80불입니다. 이 패스 하나면 전국 어느 국립공원이든 그 패스로 모든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무조건 1년짜리 패스를 삽니다. 봄에 간 분들이 다시 가을에 가도 그럼 그거 가져가시면 국립공원은 어디든 다 입장이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 빌리지에 들려 비지트 센터를 들어가면 지도도 하나 받고 화장실 볼일을 보시고, 거기서 바로 림으로 나가지 마시고 다시 차를 몰아서 데저트 뷰 타워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 캐니언 림을 따라서 차를 몰며 중간중간 뷰 포인트에서 보고 달리고 쭉 따라가며 그렇게 처음 들어왔던 캐니언 빌리지까지 보시면 더 좋습니다. 림이란 큰 항아리 둘레 같은 것을 림이라고 하는데, 저수지 둘레길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랜드 캐니언의 둘레에 있는 길게 뻗은 코스를 림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것을 노스림, 남쪽에 있는 것을 사우스림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영상 그리고 사진들 끝내주지 않습니까? 제 혼자 흥분하고 있나요? 영상에서 보듯이 아주 죽여줍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한마디로 웅장함과 동시에 단순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한 산, 지리산이 천왕봉을 중심에 두고 반 정도가 지질학적 변화로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또는 우르르 쾅쾅 하며 천지개벽을 하듯 함몰하며 저 깊숙이 내려앉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웅장하지만 산 중심에서 양쪽을 남겨두고 훅 파내려서 중심 꼭대기는 높은 절벽으로 남아있고 양쪽은 구불구불 높은 절벽을 섬세한 조각칼로 터치하듯이 자연이 빚어낸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그것도 거의 붉은색의 몇 가지 색깔을 살짝 가미한 무슨 티베트 사원 같은 느낌이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고, 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음향이 생기며 다양한 조명빨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질 무렵 석양이 빚어내는 빛이 드는 부분과 그늘로 가려진 부분, 이렇게 음양의 밝기와 마지막 붉은 저녁 노을까지 더해지면서 황홀한 장면인데, 여기에 살짝 연무인지 안개인까지 더해져 연출이 되면 그 신비함이 정말 신이 살고 계실 듯한 거대한 신전처럼 보여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산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푹 꺼진 그 함몰된 지형이 거대함과 동시에 섬세한 조각이 더해지고 꺼짐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로 파이고, 그 깊은 바닥에 강이 흐르며 다시 그 강물로 수백 년 꼬불꼬불 물길을 따라서 새로운 섬세한 모양이 더해져서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설명을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꼭 가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시간도 없고 비용 부담이 된다면 단체 관광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해안도로,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여기 그랜드 캐년까지만이라도 한번 휘리릭 돌아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깊이가 워낙 깊어 어지럽기도 하고 일부 구간은 난간에 서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인생샷 남긴다고 조금만 더 뒤로 하다가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 깊이가 엄청 깊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내려가서 강물까지 다녀올 만해 보인다. 몇 시간 걸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지인 한 분도 딸랑 생수 한 병 들고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8시간 만에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계속 내려가는 경사진 길이니 발이 앞으로 쏠리며 발톱이 빠지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보기는 대충 깊은 절벽으로 저기점이야 하며 물만 가지고 덤벼들면 발톱이 밀려 상처가 나고 먹을 것을 준비 없이 몸만 가볍게 갔다 흙이 지고 힘이 빠져서 거의 기어 올라오다시피 올라오면 생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호기 한번 부려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고 얘기거리가 되지만 은퇴자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시고 다음 펼쳐질 더 좋은 미국 관광을 위해서 부디 생명을 보존하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래도 도전해 보신다면 반드시 백팩을 메고 물과 흙이를 채울 찰진 빵 몇 개는 싸가지고 가시고 특히 두꺼운 양말과 등산화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 이 두 곳은 LA와 붙어 있어서 거리상 4~5시간 이내 거리라서 손님이 오면 누구에게나 보여주기 위해 늘 데려가다 보니 수차례 가지만 여전히 자연의 웅장함, 위대함, 섬세함에 놀라고 감탄합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 남쪽 예쁜 쇼케이스 같은 휴양도시 팜스프링에서 아내에게 그랜드 캐니언을 보여준다고 내 것도 아닌데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팜스프링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해서 7시간쯤 달려갔더니 그랜드 캐니언 주차장에 도착하니 곧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달려간 그 먼 길을 갔는데 딱 30분간 앉아 있었는데 금방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물론 7시간이나 달려가 놓고 많이 아쉬웠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붉은 노을과 캐년이 연출하는 환상적이고 멋진 석양 풍경 하나는 건졌습니다. 참 신비로웠습니다. 다른 여행지와 일정을 맞추다 보면 석양 장면에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멋진 추억 하나 건졌습니다. 전에는 눈으로만 봤는데 요즘은 헬기 투어도 있어서 섬세한 구석구석까지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림에는 U자형 유리 전망대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전경은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길은 그냥 절벽 갓길 따라 가면 되고 부분 사진 찍기 좋은 곳 많은데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너무 와 소리 지르며 감탄하다가 농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는 위험한 곳은 웬만하면 철제 펜스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곳곳에 안전장치를 하고 아니면 아예 출입이 안 되게 막는데 미국은 늘 그런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자연에 인공물 설치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전망대 부위만 봉을 설치해서 안전 펜스가 있고 사이사이는 그냥 난간입니다. 아무튼 그랜드 캐니언 관광에서 추락 조심하시고 여기도 이 높은 산 위 함몰 지역까지 다 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여행의 큰 장점은 웬만한 높은 산까지 다 차가 코앞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 밑에 주차하고 백팩을 메고 한두 시간 가야 정상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산꼭대기까지 다 길이 나 있습니다. 콜로라도 라키 마운틴 국립공원 4,400m 높이까지 시애틀 근처 올림픽공원 산꼭대기까지 다 차로 갑니다. 참고로 지리산 천왕봉이 1915m로 2배 높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주차장에서 그냥 동네 공원 가듯이 걸어가면 바로 전망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멋진 그랜드 캐니언을 둘러보았듯이 안 가고는 도저히 못 배기는 곳입니다. 어느 영상에서 멋진 유럽 관광지를 소개하며 흔히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이분이 꼭 보고 나서 죽어야 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우리말의 뉘앙스는 참 다릅니다. 그럼 보고 죽어야 하잖아요. 죽기 전에 가보는 것은 오래 살다가 죽기 전에만 가보면 되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 보고 나서 죽어야 할 곳이라니 참 우습지요. 미국에 이런 곳이 수백 곳이 있습니다. 다 못 보시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다 볼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여행 많이 하시면 꼭 장수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지역 돌아보기를 잠시 쉬고 독일과 동유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여행으로 동유럽을 잡고 떠나기에 현지 영상이 있을 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90년 중반부터 시작한 여행인데 사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할 줄 꿈에도 몰라서 그저 재미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자니 지난 자료를 덜쳐내느라 몇 시간씩 소비하고 편집하고 눈병이 날 정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찍은 동영상 몇 편만 있어도 제작이 훨씬 수월한데 그래서 이번 여행은 적석 소개로 좀 쉽게 가보고자 합니다. 유럽 여행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